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선입니다. 해피 썸머. 여름은 잘 보내고 계시죠? 여러분은 미국에서의 첫 경험 생각나세요?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이민자들이니까 뉴욕 공항에서 탁 내렸을 때 그 첫 경험. 저 같은 경우는 방송인으로서 한국어 24시간 방송에 생겼을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잉그루드 병원에 환자가 아니고 방송인 입장으로 의학 상식을 함께 나누는 거. 그런데 오늘 또 하나의 첫 경험이 생겼습니다. 바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 의학 세미나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친구는 주고받는 거잖아요. 늘 여러분들이 세미나에 오셨으니까 이 무더운 여름에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 속으로 영상 세미나. 카톡하고 여러분한테 뭔가 신호가 오면은 바로 이런 화면. 못하지 뭡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영상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편안하고 느긋하게 계시잖아요. 거기서 뻔한 거를 한번 우리가 제대로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그런 영상 세미나로 마련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뭐 반바지를 입고 계시든 뭐 누워 계시든 식사하시면서 영상 세미나를 보시든
보다가 이건 너무 재밌어. 잠깐 스탑하고 친구한테 공유 버튼을 누르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1명의 의사. 잠깐 제 머리가 좋은지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너무 이름이 많아서요. 일단 한국인 의사는 쉬우니까 뭐 피르신 전문의 이름을 빼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닥터 이성호 있고요. 뒤에 좀 뭐가 나오나요? 제가 컨닝을 좀 해도 되는데. 그리고 뭐 미국 의사분으로서는 월터 클라인도 있고 아담 스키도 있고요. 닥터 샤도 있는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11분의 의사들의 그런데 하나도 놓칠 수가 없어요. 아는 얘기인데 하는 것 같은데 소리 약간 뜨끔한 거 있죠. 알지만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걸 이번에 여러분이 저랑 같이 때로는 뜨끔뜨끔 하면서 그거를 뜨끔하니까 이번에는 놓치지 말고 영상 세미나 좋은 거 뭐예요? 하다가 잠깐 포즈하고 여러분이 한번 운동도 하시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도 하고 한번 맥박도 체크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번 영상은 일단 맛배기 영상이라고 하나요? 왜 이런 거 있죠. 식당에 가면 뭘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비빔국수를 먹을까? 곰탕을 먹을까? 할 때 왜 맛배기로 이만큼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맛배기로 11분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이 잊을만 하면 잠깐 하고 여러분 전화기를 찾아가겠습니다. 그래서 3일이나 4일에 한 번씩 그냥 저희들이 여러분한테 좋은 정보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렇게 한번 약속을 해봐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습관적으로 전화기를 켜시잖아요. 누가 나한테 카톡을 보냈나 그런 것처럼 잉그리드 병원에서 뭐가 왔나 안 왔나 이것도 늘 체크하기. 그거를 하시면서 영상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에는 잉그리드 병원에서 이분의 역할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잉그리드 병원에 입원 내과 전문이시고 또 여기 또 한국인으로서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한국인 환자들한테 인기가 너무너무 높으신 거의 소년 같지만 두 자녀의 아버지이신 피러신 입원 내과 전문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피러신, 일단 앞에 치프가 붙습니다. 왜 그 앞에 치프가 붙는지는 제가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닥터 신의 소개를 진짜 멋있게 한번 쫙 우리 관객들한테 좀 해주시죠. 그럴까요? 네. 예, 저는 이제 앵그우드 입원 내과의 과장으로 있고 여기에 한 10년 정도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입원 내과가 뭐예요? 이제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 그 영어로 뭐예요? 입원 내과가? 입원 내과가 영어로는 hospital medicine이라고 합니다. Hospital medicine. 예, 네. 뭐 병원 내과, 입원 내과라고 네, 그러죠. 네. 예. 그렇군요. 네. 예, 환자들이 이제 아프셔서 오피스 가기에는 더 아프셔서 예를 들어서 응급실로 오신다든가 네. 그랬을 때 이제 입원이 필요하면은 그럼 그때 제가 그 환자들을 돌보죠. 주치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죠? 예, 주치의는 이제 장시간을 두고서 환자의 모든 병과 그런 프로블럼들을 테이크해 주시는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입원 내과, 병원 내과의 경우에는 아주 아프신 분들만 병원에 입원하셨을 때 돌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해 장시간으로 같은 환자를 보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이게 많이 아프신 분들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이틀 아니면 일주일 네. 그렇게 계실 때만 제가 돌보는 의사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선생님이 제일 먼저 초진을 하시는 분은 아니신 거네요. 예, 그렇죠. 응급실에 계시는 응급실 의사가 이제 네. 처음으로 보고 네. 그분이 이제 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니가 아프시다 네. 하면 그때 저를 불러요. 네. 그러면 제가 내려와서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를 뵙고 네. 이 환자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하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네. 입원을 시켜주는 의사입니다. 드라마에 따르면 누가 초진을 했어요, 응급실에서. 근데 지금 이제 입원 내과 의사가 딱 와서 이렇게 딱 쳐다보다가 이건 누가 이렇게 진단했어? 이거 틀리잖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드라마이긴 한데 예. 실제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럼요. 그런 경우는 많아요. 특히 이제 응급실 의사는 네. 이제 금방 좀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이게 네. 어떤 질병이고 어떤 테스트를 얻어야 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테스트가 많이 이제 끝나고 그 테스트 결과를 보고 환자를 보는 여유 거기 있게, 때문에 치프답게. 네. 시간을 더 두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희가 좀 더 쉽죠. 아,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의견 조율을 하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네. 자주 응급실 의사하고는 항상 얘기를 합니다. 환자에 대해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조금 다른 오피니언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것도 조율을 하죠. 예. 이제 그거는 응급실의 경우고요. 예. 시간을 다투는 그거 말고 저희가 보통 주치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치의의 소견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처방전 같은 건가요? 예. 그거를 들고 선생님을 이제 만나잖아요. 그럴 때도 조금 의견이 나 같으면 이런 쪽을 더 검사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제 환자가 1시간에 봤을 때 하고 이제 24시간 후에 보는 것도 많이 변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병이라는 거는 단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주치의가 이거는 아무래도 폐렴인 것 같다고 왔을 때 심장마비일 수도 있고 그렇게 다른 경우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심장마비인 줄 알았는데 다른 전혀 다른 그런 병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네. 주치의가 한 말, 응급실이 한 의사, 또 일반 내과 의사들이 다 이제 동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네. 예. 제가 아까 소개 치프를 강조했잖아요. 네. 그거는 물론 병원 전체의 의사로서의 이제 책임감도 있지만 또 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또 한국인이니까 또 이제 한국인에 대한 그런 뭐 특별한 관심 같은 게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게다가 한국말 하는 그 의사이고 또 여기 또 코리안 센터도 있고 이런 것들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예, 아무래도 입원한 환자님들 분께서는 사실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시간이에요. 네. 예, 뭐 다른 것이 잘 되고 있더라도 몸에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은 네. 그런 아무래도 심신이 안 좋을 때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조금 어려운 영어로 또 혹시 아주 중요한 것을 내가 혹시라도 잘못 알아들었을까봐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뭘 미스했을까봐 네. 그런 걱정들을 항상 한국인들이 너무 갖고 계세요. 당연하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인 센터에서 이제 통역을 도와주시는 분들 네. 아니면은 이제 환자님께서 어떻게 내가 치료를 받고 이제 의사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는지 그런 것들 참 잘 알려줄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그렇죠. 근데 이 병이라는 게 제가 직접 닥터 신께 제가 여기 쿡쿡 쑤셔요라고 이렇게 직접 전달하는 거하고 어떤 통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오는 거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지 않나요? 예,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한국말을 잘 하시는 우리 코리안 센터의 통역분들을 통해서 하면 네. 그분들은 이제 환자들과 자주 접하시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제 잘 통역을 해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화 통역도 가능합니다. 네. 그거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는 그렇죠. 게 그거는 그러면, 비교할 수 없어요. 네. 예. 그런 면에서는 여기 코리안 센터에 계신 분들의 도움이 참 필요로 하고 그쵸. 또 참 그분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반면에 이렇게 한인들이 많이 있고 또 한국인 의사도 많이 계시고 또 코리안 센터도 있고 하니까 여기 있는 미국인 의사들도 한인 환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이 높아지고 있나요? 이런 세미나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한인 환자가 저희 병원에 더 늘면서 한국 의사들이 아닌 분들도 한국 환자들하고 접하는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분들의 이제 숙성 조금 이제 culturally 네. 문화가 조금씩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이제 어저스트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의사로서 참 안타까운 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미리 예방을 했더라면, 예. 조금이라도 병원에 일찍 왔더라면 그런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한숨부터 나오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한인분들께서 병원을 꺼려하십니다. 네. 물론 이 의사소통도 그게 큰 비중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국 분들이 뭐 참으면 낫겠지, 뭐 해장국이나 하나 먹고 그냥 없어지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질병이 더 많이 나빠졌을 때 오시는 병을 분도 키워갖고 있고, 오는군요. 예, 그리고 어쩔 때는 미리 예방을 못해서 크게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가슴이 좀 아프신 분이 한 분이 있었어요. 젊으신 분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병원을 찾지 않았어요. 주치의도 찾지 않았어요. 근데 입원을 한 경우는 심장이 멎은 거예요, 집에서. 예, 그래서 이제 앰뷸런스가 와서 네. 그분 진짜 아무 이상 없이 네. 다 저희 잘 돼서 퇴원은 하셨지만 네. 그래도 큰일 날 뻔했죠. 네. 예, 집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산 같은데 산책할 때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분 살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네. 그분이 근데 한 2년 전에 처음 그런 증상이 있었을 때 의사를 찾아갔으면은 아마 문제 없이 예방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경우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제 많은 병이 중풍입니다. 중풍. 예, 근데 이제 처음에 중풍 증상이 올 때는 이렇게 약간만 뭐 말을 얼버무린다든가 뭐 약간 손에 힘이 없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분들이 아예 뭐 괜찮겠지 주무르면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 있는데 나이에 모으는 성에 그쵸. 이렇죠. 예, 네. 그리고 얘기를 해도 의사들한테 뭐 5가지, 10가지 얘기해도 뭐 별로 듣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한 번은 할머니가 그러셨는데 그 얘기를 아들한테 해서 아들이 아니 어머니 당장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조기에 오신 분도 있고 네.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중풍은 한 3시간 아니면 많아야 4시간 반 안에 오시면 저희가 강한 약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 밖에 그 후에 오시면은 약을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오시면 조금이라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었을 텐데 네. 예, 그냥 자고 일어나 보자. 내일은 괜찮겠지 해서 그런 치료를 못 받으신 경우도 저희가 많이 봅니다. 아, 참 안타까우시겠어요. 예. 네. 그,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큰 병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한님들이 그냥 두고 안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암 치료를 안 받고 증상이 조금씩 보이는데 시간을 둬서 네. 암이 더 커져서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소화가 잘 안 되셔서 식사하시는데 음식이 잘 안 넘어가는데 뭐 위암 아니면 식도암 그런 거 걸려서 오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드셔서 암이 치료 불가능한 게 오신 분도 보고 안타까운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군요. 예. 환자가 의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통에 스트레스 진짜 받는다는 의사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렇게 내용은 내가 잘하는데 예. 당신이 의사면서 왜 이걸 못 집어내느냐 뭐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오히려 이게 제가 이런 병 같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면은 이제 인터넷 가서 그 병을 찾아보죠. 네. 예, 그래서 이 병이 아니냐 네. 그런 걸 물어보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네, 많아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오진했다고 그러는 분은 많지는 않지만은 네. 이렇게 다르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이 사이트에서는 이런 치료를 하면은 더 괜찮다고 그러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은데 네. 그런 거는 사실 괜찮아요. 네. 왜냐면 의학이라는 게 꼭 한 가지 답만 있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으면 의사도 그걸 해주는 거를 원하죠. 그렇군요. 네. 전문의로서 아무래도 뭐 건강이라는 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리미리 일찍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알아서 해결하지 말고 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전문의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는지 몇 가지 팁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거는 제너럴한 보편적인 거라서 예. 이제 특히 저희 한국인들이 사실 외국인들에 비해서 식성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실 더 좋아요. 그래서 한 2030년쯤 되면 이렇게 한국에 있는 한국 여성분들이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그런 나라로 그렇게 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일본이에요, 그게. 그렇군요.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음식도 괜찮고 이제 운동량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한국 분들이 담배 술을 많이 하십니다. 아직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간 문제, 위 문제는 남성분들은 많이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줄이면은 더 장수하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 할머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주치의나 의사를 찾아가실 때
이렇게 본인이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은데 많은 경우에는 의사를 찾아간 이유는 한두 가지예요. 근데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제 병원을 찾아가실 때 내가 지금 10년 동안 갖고 있던 모든 문제들 다 얘기하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말고 병원을 찾아가는 이유는 이제 한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예, 뭐 다른 것들은 특별하게 뭐 음식을 못 드신다든가 뭐 그런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부부 싸움이 번지는 게 꼭 사실은 다른 문제, 예를 들어서 뭐 남자의 귀가 시간이 늦는 거, 요거 하나로 시작이 됐는데 예. 번지는 거는 당신이 옛날에도 이랬고 옛날에도 이랬고 해가지고 뭐 연애에서 한 20년을 다 끌어오면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예. 네, 병도 딱 한두 가지만. 네. 그렇죠. 증상도 한두 가지만 의사한테 얘기해 주면은 네. 그거를 시작으로 의사가 진단을 할 수 있어요. 네. 예. 이제 시니어들은 그런데 예. 지금 이제 닥터 신 정도 나이 3, 4, 5 요 나이 때는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바쁜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 들어서 생기는 병들이 그때 알게 모르게 축적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연령대 분들한테도 좀 한마디 해주세요. 예, 이런 말이 있어요. 30대, 그러니까 40대의 건강은 30대에 정해지고 네. 50대의 건강은 또 40대에 정해진다. 네. 그러니까 지금 30대이신 분들은 뭐 아직도 젊으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그때 운동하고 그때 음식 드시고 그때 건강 유지하시는 것이 다음 10년에 많은 작용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나이 때는 그 다음 10 years, 그 다음 decade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을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2탄 아빠였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탄 꼬마 잘 자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아들 하나, 딸 하나의 아빠이시고 또 잉그루드 병원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책임져 주시는 입원 내과 또 과장이시고 피러신 과장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피러신 전문의를 만나면 한국인 그 어르신들이 이런데요. 아이고 장가를 왜 갔어? 사위 삼고 싶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신대요. 너무너무 친절하시고 그리고 역시 우리말로 이야기를 하니까 귀에 좀 쏙쏙 들어오는 게 있죠. 자, 피러신 입원 내과,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담당 의사, 병원의 담당 의사 이제 이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병원에서는 과장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월터 클라인이라는 분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분은 소화기 내과 전문의. 근데 이분 제가 진짜로 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딱 들어오는데요. 뭐 그냥 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미국인 의사만 보면 일단 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착 들어오는데요. 저한테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남영 홍씨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알고 봤더니 남양홍씨라는 얘기였습니다.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이제 비디오를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분이 얼마만큼 이게 한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냐 하면은요. 저희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가시질 않으셨어요. 내가 양반 홍씨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일본인들이 우리 다 이 한국 사람 그거 많이 배웠다 이런 것까지 정말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회 봉사도 정말 많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 어머니를 두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국인의 식습관 그리고 우리들한테 뭐가 취약점이고 뭘 잘하고 있다는 거 이런 장단점을 딱 꿰고 계셨어요. 만나보시죠. 네, 사실 저희들이 이렇게 뭐 속이 쓰리고 구토하고 설사하고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나쁜 건지 아니면 뭐 암 때문에 그런 건지 사실 잘 모르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떤 스크린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크린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만큼 또 자주 해야 되고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그런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That's a very important topic that I think is a universal concern, but specifically for someone who is of Korean ancestry. Screening and early diagnosis of specific conditions is very important. In general, since I'm a gastrointestinal doctor or gastroenterologist, I worry about conditions such as 장암 and 위암, colon, colon cancer and stomach cancer, in particular, hepatitis, liver cancer. There are many
different things that we have to worry about in general. But for our patients who have a Korean heritage, there are special things that one must be very concerned about. In particular, stomach cancer is very, very important to be aware of, not only for screening purposes, but to understand when to get help if something just doesn't feel right. So in Korea, there is a much heightened awareness of screening for stomach cancer. It's very, very important. And in fact, one would start getting screening gastroscopies or upper endoscopies at age 35, every 2 years, starting at age 35. That's screening. 네. Now, if you have the symptoms, abdominal pain, weight loss, blood in the bowel movements, a change of appetite, maybe a change of bowel habits, maybe you're more constipated now and never had that before, or a number of other symptoms, those are what we call warning signs. 이 우리 소화기관 계통의 이런 분야에서도 뭐 내시경 같은 거 어떤 거 캡슐 하나만 딱 먹으면 이렇게 탁 해서 다 돌아다니던데 그런 게 실제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Well, there are many exciting technologies that are being developed 네. that include special types of CAT scans 네. as well, and where you can create a three-dimensional picture of the colon. 네. It's called virtual colonoscopy or CT colonography. There are special tests where you can do something called an endocapsule or pill endoscopy. We do capsule endoscopy here at Englewood Hospital, and we certainly do the other tests, the virtual colonoscopy, upper GI series, barium enema, which are the more traditional X-ray type tests that we sometimes use for patients as well. 네. Real carefully. And you drink some water, Yeah. and then it goes through your stomach and your intestines, and meanwhile, you have a monitor that you wear on a belt. So as this camera pill is going in your intestines, it's sending signals to the belt and to this little receiver. Afterwards, we take this back from the patient and we put it, load it into the computer, and then I look at the images on the computer. 캡슐은 어떻게 나와요? How did capsule get out? Capsule goes out with the unga. 어떠세요? 말 정말 재미있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조금 제가 밑줄을 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위장 내시경은 35살부터 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말씀. 대장 내시경은 45살부터 하면 좋겠다.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맞죠. 저희들이 집에서 맨날 운동 시간 없다고 실내에서 러닝머신 가지고 뛰잖아요. 하지만 미세먼지도 없고 이렇게 공기 좋은 나라에서 기왕이면 열려져 있는 이 여름에 밖에서 덥지 않을 때 시원한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는 거, 자연과 벗하는 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에 명심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인의 피가 있어서 그런지 긍정적인 것 이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월터 클라인 소화기내과 전문이셨고요. 이번에는 저보다 키가 한 1.5배 정도 크신 닥터 샤 아시타 샤 정형외과 전문의를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희랑 의학 세미나를 했을 때요 정말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때가 마침 할로윈 데이였었는데 뼈다구를 들고 나와서 이 뼈가 이렇게 흔들흔들하지 않고 딱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혹은 어떤 뼈는 굉장히 유연해야지 좋은지 이런 거를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분은 이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시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궁금하시죠? 같이 보실까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름철은 겨울에 비해서 이거 좀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여름에 모든 게 다 이렇게 찍찍 늘어나니까 우리 몸에 있는 뼈도 좀 굉장히 유연해서 웬만하면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Flexibility has nothing to do with our bones. Flexibility has to do with the muscles and the ligaments and the tendons that control the bones. So when the weather is warmer and you're more active, 네. you tend to be more flexible. When the weather is colder and we're not as active, it takes a little bit longer to become flexible. So yes, in the summer, we tend to be more flexible than we are in the winter. 네, 제가 자동차 사고 한 2번 있어가지고 무릎에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근데 그 무릎에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수술할 필요는 없다 그러는데 So I like bicycles, I like swimming,
I like all these activity elliptical machines that don't put weight on the knees when you injure it. So the bicycle and swimming we consider as anti-gravity sports, meaning you're not putting weight on the knee. 또 요즘에 이렇게 골반에 관련해서 이렇게 골반 불균형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자세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고 이 골반의 불균형은 또 어떤 질환을 가져오는지도 궁금합니다. The big fear is that they have arthritis of their hip and they need hip replacement surgery. That tends not to be the case. 네. Most people don't have arthritis of your hip. But pain in the pelvis generally for patients that come to see me, and majority of the time, is pain from the back. 네. And when we were kids and we're growing up, we're always told the front of the body is where the muscles are, and you're 네. always exercising and looking good in the front, 네. right? Whatever you do, you want to make sure your body is good from the 네. front. 네. The six packs, the chest, the legs. The problem is we ignore the muscles in the back 그렇죠. 뒤는 안 보이니까. 네. and our posture. 예, 예. So, in fact, the muscles in the back 네. are more important than the muscles in the front of the body. 네. 네. shoulder pain. shoulder pain. So, a lot of pain in the shoulders comes because not from the shoulders. Again, it's the same thing as the pelvis and the low back. 아, It's not from the shoulder, but it's the muscle that comes from your neck that comes around into the back of your shoulders. And those muscles get very tight and tense, 네. and it causes pain in the shoulders. So that's what happens majority of the time. So the best exercise for that is to move your neck, keep it stretched, keep your body straight, and move your neck down to the side, and keeping that area stretched, because we don't stretch the back of our neck enough. 보니까 여러분도 운동을 좀 하고 싶으시죠? 생각해보면 우리들이 참 모순된 점이 많아요. 늘 앞모습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앞모습에 막 머리가 똑바로 피고 이러지만 뒤는 대충 하고 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꼿꼿하게 연필처럼 사실 그저 꼿꼿한 이런 그 뒤태가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앞모습만 신경을 쓰는 거죠. 근육 운동을 위해서는 어디 한 군데 따로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운동하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앉을 때는 의자에 딱 이걸 붙여서 그렇게 앉는 자세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키가 크신데도 이분 보셨죠? 되게 키가 크면 꾸부정한데 이분은 키가 크실 때도 굉장히 꼿꼿하십니다. 뒤를 많이 생각하시는 분인 거죠. 네, 뒤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 샤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성원 박사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과 전문의이십니다. 내과 전문의고 한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한국인의 그 성격, 또 습관 이런 걸 잘 알으시고요. 이분은 주치의가 하는 역할이 중요한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제 건강검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사실 이제 일반 내과 선생님한테 저희들이 가는 게 일단 이제 주치의로서 이제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누구나 이제 뭐 자기가 주치의가 있는데 일단 주치의가 왜 필요한 건지 또 주치의는 환자하고 어떤 관계로 뭐를 도와주는 건지 좀 궁금한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계속 트레이닝을 받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 뭐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한국에서 가끔 오신 분들 보면 그 차이를 확실히 느껴요. 네. 이제 뭐 주재원으로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스스로 주치의를 하려고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딱 찾아오세요. 저는 이 사진 찍고 싶고요. 뭐 엑스레이 찍고 싶고요. 뭐 무슨 의사한테 가고 네, 싶고요. 네. 이렇게 저한테 다 이제 지정해 마치 놓고 오는군요. 메뉴에서 네. 고르듯이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루드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그 이제 그거의 저변은 뭐냐면 자기가 진단을 하는 거죠. 나는 사실. 내가 제일 나는 잘한다. 내가 요 네. 문제가 어떤 문제고 이거는 무슨 과의 문제고 사실은 그런 게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스스로 진단해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잘못된 검사를 하거나 잘못된 의사한테 가서 어떤 의사한테 잘못 가면 물론 뭐 필요 없는 검사를 막 할 수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왜냐하면 의사들이 이렇게 전문화가 되다 보면은 그 부분만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분만 보다 보면은 너무 거기에 대해서 막 파다 보면 사실 쓸데없는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주치의의 역할은 뭐냐면
그 진찰을 하고 어떤 컴플레인 뭐 자기가 불편한 점이나 이런 거를 듣고 아니면 또 피검사나 이런 거에서 우리가 픽업할 수 있는 걸 픽업을 해서 종합을 해서 이런 상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진단이 의심스럽고 어떤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상당히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해요. 다량의 피를 뽑던데 말이죠. 그것도 뭐 한 통도 아니고 여러 통을 예, 예. 그렇게 피를 여러 개를 뽑는 이유가 뭔가요? 이제 뭐 종목마다 이렇게 혈액을 뽑아서 프로세스 하는데 이렇게 약품들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다음에 혈액 검사는 어쨌든 전체 제가 체크업을 이제 1년 뭐 피지컬 exam 같은 걸 할 때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면담하고 그죠?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진찰하고 혈압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바이오메트릭 보고 이런 것들이 애뉴얼 체크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 얼굴에 진 눈물이 있죠. 제가 왜 웃었냐면요. 선생님이 늘 그런 얘기 하시죠. 결혼을 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 10파운드 는다. 그래서 제가 말대로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사실은 그런 얘기는 옛날에 어떤 철학자도 그랬잖아요. 결혼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고민을 할 때는 결혼을 차라리 하고 고민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그러면 운동을 할 것이냐 무엇을 먹을 것이냐 말 거냐 할 때는 일단 약간 좀 마음에 걸리는 쪽을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 눈물 좀 닦고요. 괜찮죠 이제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혈압을 잴 때에도 뭐 밥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단순하게 먹고 가지 말아야 돼. 우리들끼리 한 번에 썼던 그런 얘기가 맞는 건 아니네요. 어떤 거는 금식, 어떤 거는 비금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이 잘 챙겨 드시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여기 코 수염 대신 이렇게 턱에 턱수염이 나신 이성원 선생님이셨고요. 자, 이번에는 어느 분하고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최근에 한국에서 먹방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부에서 먹방 방송이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 품목 중에 하나로 들어갔습니다. K푸드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많은 음식들을 외국인들이 막 먹는 거를 보면 우리나라 음식을 사 먹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음식들이 패스트푸드가 좀 많은 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비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요지가 된다. 그래서 먹방 규제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 이거 개인의 어떤 그 컨텐츠에 대한 논란 이런 것까지도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그러죠. 실제로 막 이렇게 먹는 필름을 본 사람들이 10명 중에 4명은 실제로 음식을 많이 먹게 되더라. 뭐 이런 결과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먹방에 대한 논란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마구 먹는 거는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소화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매튜 블라스카 소화기 전문의를 만나서 우리들 소화기관 이야기 그리고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면 이게 폴란드 음식이든 한국 음식이든 음식은 짭짜름하면 맛있습니다. 달콤, 새콤, 짜 그러면 대충 맛있거든요. 저도 한 그 주방장이랑 인터뷰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주방장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약간 건강을 생각을 해서 싱겁게 MSG도 적게 하면 식당이 소문이 나기를 그 집은 맛이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입맛이 그런데 이미 길들여졌는데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짠 맛에 우리들의 건강에 나쁜 맛에 길들여져 있다는 건 우리들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아내면서 길들여진 것을 조금씩 좀 덜어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 블라스카 이분은 그런 음식은 안 드실 것 같아요. 거의 뭐 이 지방이 하나도 없이 쫙 옛날에 저희 할머님이 그러셨는데 뼈에다가 그냥 그 살만 이렇게 조금씩만 붙여놓은 것 같이 정말 아주 불필요한 살은 하나도 없으신데 굉장히 체력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인 환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런 음식만 조금만 좀 줄여도 건강할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하고 친화력도 있어서 한국인 환자를 만나면 굉장히 반갑게 인사를 나눠주신다고 했는데요. 저도 사실 그 폴란드인들이 먹는 소세지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부터는 먹을 때 약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은 한국 김치찌개에다가 폴란드 사람들이 잘 먹는 소세지 넣어서 그 부대찌개 촥 만들어서 먹거든요.
이거를 나중에 블라스카 전문이랑 먹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정말 궁금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먹방 얘기가 나왔지만 먹방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바로 그렇게 아주 지방이 많은 음식들을 많이 먹어서 비만을 불러일으킨다는 그 논란 때문이거든요. 먹방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죠. 자, 근데 먹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가슴도 두근두근 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막 날씨가 요즘처럼 덥게 되면은 심장에 좀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초복 보냈죠, 중복 보냈죠. 이제 말복이거든요. 말복이면 여름을 이제 거의 다 보낸다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때 되면 또 저희들이 뭐 또 많이 먹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체력보완 한다고. 그래서 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는 뭐 콜레스테롤 수치를 막 높이고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잉그리드 병원은 또 이 심장에 관한 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병원이고 이분이야말로 또 병원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또 의사라고 하시죠. 이름이 뭐 아담이니까 틀림없죠. 아담과 이브가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담 아놀로프스키 심장외과 전문의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여름에 지금 뇌졸중이라든지 심장 관련해서 환자들이 많이 오나요? Yeah, anytime the weather is bad, whether it's extreme hot conditions or extreme cold conditions, the stress to the patient's body brings them to the hospital. So we see certainly spikes in admissions for heart problems, blood pressure problems, stroke, anything that's related to undue stress to the body. Absolutely, we're very busy. The information said when we're thirsty, Yeah. we drink a lot, right? Yeah. But if we drink a lot in one time, that's really bad for the heart. Is it true? Yeah, but to drink that much, you'd be drowning yourself. If you have, a couple of cups of water through the course of the day, that's great, even more than that. Your body lets you know if you're thirsty, and the best way to gauge that is to think to yourself, is when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bathroom was. And if you haven't gone in a while, take a couple drinks and that's the easiest way. 자기가 심혈관에 위험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The patients who are prone to cardiovascular disease can have five problems that can make them prone to that. High blood pressure, high cholesterol levels, diabetes, smoking, and a family history of cardiovascular diseas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get the first screening and get plugged in with a physician who will take care of things. Depending on what the findings are, what the patient risk factors are, let the physician figure out how often the screening will be. But the first step is to get in and see a reliable doctor to get sorted out. 그 요즘에는 이제 자기가 집에서 이렇게 그 맥박을 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닥터들이 많이 권하는데 보통 아침에 몇 시 정도에 일어나서 이렇게 맥박을 갖다가 자기가 스스로 재면 좋은 건지. So it's not a bad idea if you're worried about something you can check, simple vital signs, heart rate or pulse, blood pressure, if you have a home cuff, even your weight can be very telling. And if you're going to do that, you do it the same time every day. Doesn't really matter if it's in the morning or the night, but if it's the same time every day, it'll at least be consistent and you can see if there's a change. Obviously, if you weigh yourself at night, if you had a big bowl of samgyetang ahead of time, you're going to be more. But so if you do the weight at least in the morning, every day the same, you'll have something to compare to. And wide fluctuations, either up or down, could be significant. 놀라셨죠? 이분은 어쩌면 이렇게 미국인이지만 이런 것까지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만 하더라도 뭐 이런 거 하는 게 좀 쑥스러워서 이 나이에. 근데 이분은 그냥 한국인 만나면 스스럼 없이 이러니까 수술대 딱 누운 환자들이 그냥 안심한대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분은 그 왜 최소 침륜 수술이라고 그러나요? 가장 아주 작게 그 구멍만 낸다 그러나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 그런 의사로 굉장히 유명하십니다. 근데 사실 유명해도 이분을 안 만나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전에 그 예방팁을 많이 주셨습니다. 이상하면은 바로 의사를 만나라. 스스로 병을 키우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들 말이에요. 자, 심장외과 전문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모든 게 다 외과, 내과가 있죠. 그렇다면 심장외과로 가기 전에 심장내과 전문의의 의견은 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재훈 심장내과 전문의, 뭐 여러분 굉장히 친숙하실 것 같아요. 이 근처에서는 이분이 또 굉장히 약간 오빠 같고 삼촌 같은 분위기여서 한 번 만나면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하자면 닥터로서 이런 거죠. 스님, 이게 이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그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세상 이치라는 게 딱 1+1은 2가 아니거든요. 라고 늘 그 의사로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의견을 주시는 그런 그 신뢰받는 의사입니다. 심장내과 정재훈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정상인들은 자기 주먹만한 크게 심장을 잘 관리를 해야 될 건데 너무 나이가 들어서 이제부터는 조금 늦으니까 우리가 한번 어린 나이부터 한번 따져볼게요.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심장을 좀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요. 운동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어떤 종류의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냐 운동을 하실 때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뛰는 걸 느낄 정도로 좀 열심히 하시고 내 등 뒤에 좀 그래도 땀이 좀 날 정도로 그 정도로 하셔야지 심장이랑 혈관이 이제 자꾸만 그런 운동을 통해서 단련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진짜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삼겹살은 정말 좋아하는데 콜레스테롤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우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걸까? 좋은 콜레스테롤은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어떤 그 건물로 치면은 그 철근 구조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하세요. 네네. 반드시 필요하신데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이 있다 보면은 그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몸의 철분과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특히 이제 생선에 있는 콜레스테롤, 생선 네. 왜 구우실 때 그 나오는 기름 같은 거 네네. 있잖아요. 그런 콜레스테롤은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뭐 새우나 네. 그 랍스터 같은 랍스터 네. 같은 네. 거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물론 콜레스테롤 레벨 자체 굉장히 높은 음식이긴 네. 하지만은 우리 몸을 도와주는 그런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하지만 왜 그 쇠고기 같은 걸 구웠을 때 네. 나오는 기름 같은 거는 좀 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거든요. 네. 그보다도 더 안 좋은 콜레스테롤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은 탄수화물을 우리 몸에서 이제 콜레스테롤로 바꿔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는데 네. 거기서 나오는 콜레스테롤 대부분 다 안 좋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네. 실제 콜레스테롤을 섭취해서 내가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실은 많은 한국 분들은 탄수화물 섭취가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2차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요. 심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맞지가 않습니다. 실은 병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서 내가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심장병 일단 고치고 나면은 운동을 많이 하면 많이 하실수록 재발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미생의 대사를 생각하게 되죠. 네가 이루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길러라. 와, 정재훈 선생님은 하루에 45분 운동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저는 4, 5라는 숫자를 듣는 순간에 어머나, 하루에 45분씩 어떻게 운동을 해?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튼튼하려면 하루에 45분 이거요 그냥 뭐 드라마 한 편도 45분이 안 되잖아요. 드라마 한 편도 안 되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투자를 안 한다? 장미선 참 생각을 잘하고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심장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누가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하는데 우리들이 함부로 이렇게 휩쓸릴 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좋은 것보다는 나쁜 걸 없애는 게 더 중요하다. 왜 사과도 그렇잖아요. 사과 상자 하나에 10개가 있는데 하나의 나쁜 사과가 있으면 그 다음에 고른 거 금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작업을 우리가 이 예방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분이랑 같이 하려 합니다. 자, 영상 세미나를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요. 어떠신가요? 좀 보실만 하신가요? 보실만 하다 하면 지금 좋아요 좀 꼭 눌러주세요. 거기 있죠? 좋아요 이렇게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친구하고 공유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경을 꼈습니다. 이것도 아마 나쁜 생활 습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희 집에는 안경 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책을 열심히 봐서 그러냐?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안경을 끼게 됐습니다. 제가 눈 관리를 잘 못한 탓이겠죠. 자, 눈은 요즘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소중해졌습니다. 뭐 IT라든지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그 많은 질병을 특히 안과에서는 굉장히 혜택을 주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조심은 해야 되겠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합니다. 데니엘 김 안과 전문의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백내장 수술할 때 네. 인공수행체에 자외선 차단하는 렌즈가 있어요. 요즘에는. 네, 그래갖고 네. 그거를 이제 넣어드리면은 네. 자외선 차단이 되죠. 선글라스 겸 이제 차단이 되니까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외선으로 인해서 가장 이제 위험을 받을 수 있는 게 백내장. 백내장이 더 빨리 올 수 있다. 네, 네. 또 이제 황반, 그러니까 신경에 네. 이제 자외선이 나쁘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선 게이즈 하는 거 있죠, 이렇게. 네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햇빛 그냥 여름에 네. 해를 이렇게 많이 보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솔라 레티나패스라고 네. 이 해에서 오는 그러니까 망막이 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비빈다는 뜻은 되게 눈이 뭔가 불편해서 비비는 네네.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불편한 이유를 네. 찾아서 그거를 해결하는 게 낫지. 네. 그 눈 비비면 그 순간만 좀 그런 거지. 그걸 해결을 못 주니까. 네. 그러니까 되게 눈 비비는 이유가 이제 가려워서 비빌 수도 있고, 네. 가려우면 되게 이제 건조증 아니면 되게 알러지거든요. 또 이제 눈 비비는 어떤 분들은 또 습관적으로 비비는데 네. 사실 눈 비비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 손이라는 게 이게 그렇죠. 청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세균덩어리가 그러니까 많죠. 이제 일부러 균을 눈에다 네. 옮길 수도 있어요. 아, 네. 예. 이렇게 나이별로 요 나이 때는 이런 거 한번 검사해보고 네네. 요 나이 때는 이런 걸 하는 게 건강한 눈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는 거다. 이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 이제 예방이 제일 중요하죠, 그죠? 그럼 이제 어린애들은 일단 태어나서 네. 시력을 잴 수는 없어요, 우리가. 네. 그죠? 그렇지만 진짜 어린애들은 이제 엄마가 아기를 안았을 때 이 눈맞춤이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게 좋아요. 아, 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눈 예? 맞추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린애부터 눈 맞춤을 못한 애들은 한번 그 소아안과에 가가지고 네. 그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면 어린애들도 태어날 때부터 백내장이 올 수도 있고 녹내장이 올 수도 있고 와, 예, 참, 건제네터 네. 캐러에 건제네터 글라코마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눈 맞춤이 네. 중요해요. 네. 어린애들은. 네. 그다음에 이제 되게 초등학교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1학년 딱 입학했을 때 학교에서 그 시력 검사를 해줍니다. 이렇게. 네. 거기서 이제 페일을 하면은 이제 그 안과 가서 이제 체크하라는 그 통지가 와요. 그런 애들은 이제 숫자 다 보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 이제 학교에서 다 이제 체크를 하죠. 그거 다 외워서 하면 100점인데. 이제 외워서 하면 이제 머리가 똑똑한 분이고, 근데 하여튼 그 페일하는 이제 네. 애들은 이제 그 그렇군요. 통지가 와서 이제 네. 데려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성장 과정에서 이제 네. 대개 우리가 40대 네. 되면은 근데 그때까지 그냥 쭉 가나요, 눈은? 왜 그러냐면 이제 어른이 돼서는 자기가 이제 아니까. 네, 네. 그러니까 시력이 나쁘면 이제 본인이 가서 이제 체크업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40대 되면은 우리가 이제 뭘 걱정해야 되냐면 제일 무서운 게 녹내장이죠. 왜냐면 이제 40대 녹내장 먹잖아요. 예. 그래서 40대 되면은 이제 녹내장 스크린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 당뇨가 있는 분들. 네. 당뇨는 사실 뭐 티네이저 때도 올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뭐 후반수면 60대 올 수도 있는데 당뇨가 오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씩은 동공 확대 검사를 하셔가지고 합병증이 눈에 왔는지 통계를 보면 되게 당뇨가 10년 되신 분들은 50%가 당뇨 합병증이 와요, 눈에 망막염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항상 1년에 한 번씩은 동공 확대 검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아마 80년대에 권태수의 노래 눈으로 말해요. 이런 건 노래를 해야 돼요. 제가 노래 좀 하겠습니다. 눈으로 말해요. 예,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 아까도 그 안과 의사 다니엘 김 선생님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시면서 인터뷰를 하셨죠. 사실 11분의 의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제 눈을 그렇게 뚫어지게 보신 분은 이분이세요. 그 사실 조금 당황스러웠었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제 눈을 딱 뚫어지게 쳐다보시면서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장미선이의 눈 상태는 어떤가 다 점검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우리 1.5세나 1세들이 뒤늦게 와서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미국의 선생님들로부터 지적을 받는 게 그런 거라면서요.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그래서 이 학생은 뭔가 불만이 있다라고 오해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눈과 눈을 마주치는 건 굉장히 좋고요. 내 눈의 상태를 아는 건 더더욱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백내장 진행이 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검사하는 것도 좋겠고요. 흐린 날이나 뭐 밝은 날은 말할 것도 없이요.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습관,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런 거는 좀 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런 우스개 농담이 있죠. 부인과는 부인만 가느냐? 뭐 이런 거 있죠. 사실 여성이라면 부인과랑 굉장히 친해야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을 끝날 때까지 여성이라면 부인과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진료가 많은데요. 그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한국말이 조금 서투르다고 하는데 저랑 인터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1.5세라고 하기에는 2세에 너무나 가까운 제니퍼 조 부인과 전문의를 소개합니다. 여성들이 사회 많이 진출하고 나서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많은 산모들이 좀 옛날보다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예, 요즘에 많이 그거 뭐죠? 그 약 같은 메디슨가 많이 좋고요. 그 커리어 이제 일 많은 하는 아줌마들이 있으니까 늦게 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아줌마 아니거든. 이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30살, 30살 이제 되게 많이 봐요. 임신하는 사람들을. 네, 그렇군요. 예, 예. 최고 나이가 많은 임산부는 몇 살 정도 됐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30살, 그 30살부터 40살 그 동안, 그러니까 20살은 좀 임신할 수 있는 제일 많이 나이는 30살이에요. 산부인과에서는 나이별로 이런 예. 거를 좀 미리미리 예방을 해두면 예. 나중에 좀 괜찮겠다 이런 게 좀 있겠죠. 예, 맞아요. 그런 걸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산부인과는 이제 21살에 경부암 검사, 그러니까 팝스미어 네. 그 이제 시작하고서는 그 전에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네. 21살까지는 아무것도 검사 안 하고 특별히 뭐 그 생리가 이상하면 이제 그 산부인과 보는데요. 네. 보통 사람들 21살에 시작하고 65? 네. 65살? 65살까지 이제 경부암 검사 하는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every year, 1년에 한 번 이제 검사하는데요. 다 괜찮으면은 3년, 2년, 3년 중간대 안 해도 돼요. 2년에 한 번 이제 검사할 수도 있고요. 그냥 네. 스킵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경부암 검사고요. 유방암 검사는 40살에 시작해요. 그러니까 40살, 그거 네. 그러니까 뭐 혹 같은 거 아니면 아픈 거 특별히 있으면은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는데요. 네. 다 괜찮으면은 40살에 유방암 검사 엑스레이, 그러니까 영어 얘기하면 맘모그램은 네네. 이제 시작하고요. 네. 1년에 한 번, 그냥 1년 아니면 2년에 한 번, 1 to 2 years 이제 그냥 한 번 찍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폐경기가 가까이 오면은 소위 이제 갱년기 여자들이 네. 뭐 여러 가지 막 핫플래시도 있고 진짜 막 몸이 뭐 이상하잖아요. 남편은 잠 쿨쿨 자는데 막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데 그런 걸로도 또 많이 오죠. 예, 그거는 되게 많이 보는데요. 그거 이제 특별히 너무 이제 생리가 정확하게 안 나오면은 초음파 피 검사하고서는 내막 조직 검사도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괜찮으면은 이제 특별히 생리 오고서 이제 덜 오잖아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고 3달에 한 번 오고 이제 안 오는 건데 네. 너무 많이 오고서는 한 달 동안에 피 나오면 그때는 또 다른 검사하는 거예요. 시니어들 같은 경우에 더 좀 이렇게 산부인과랑 관련해서 조심해야 될 게 없을까요? 그냥 뭐 건강하게 이게 뼈도 있잖아요. 폐경기 하면은 뼈 좀 일찍 어렸을 때부터 골다공증. 예 네. 그거 하는 것보다 이제 잘 먹고서는 그 똑같은 거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먹고선 잘 적당히 이제 자고서는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요 몸이 더 건강하고서는 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꼭 이모가 된 기본으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딸이 셋이라고 그러잖아요. 걸, 예쁘겠는 걸, 귀엽겠는 걸, 똑똑하겠는 걸. 이렇게 3명의 예쁜 따님을 두셨는데 사실 저도 여자지만 이거 약간 좀 이렇게 성적인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성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성의 특정한 질병 때문에 병원을 가게 될 때는 남자 의사가 아닌 여자 의사를 좀 선호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인과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다행스러운 일이다 싶고요.
많은 여성들이 이제 갱년기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뭐 칼슘을 먹어야 된다, 그때부터 매모그램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까 말씀을 들어보면 폐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칼슘 먹으면 이미 늦은 거다라고 해서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꼭 약으로 먹기 전에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뭐 치즈나 우유나 이런 거를 먹는 거를 권장해 주셨는데 부모님들이 좀 신경 쓰시고 지금 이제 어린 자녀가 있으신 그런 가정에서는 따님의 건강을 미리보다 좀 잘 챙겨주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8월이 코앞에 왔잖아요. 그럼 8월은 백투스쿨의 시즌입니다. 백투스쿨이라는 말은 꼭 학생이 아니어도 미국의 의회도 9월부터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마치 1월 1일에 해당되는 것 같은 마음 자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도 8월 달에는 이제 쉬어가면서 새롭게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건강진단서 뭐 이런 거를 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건강진단서를 띄는데 그럼 뭐 나이별로 띄는 게 있겠고요. 또 예를 들어 대학생이냐 혹은 뭐 초등학생이냐 뭐 중학생이냐에 따라서 또 학교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더불어서 직장인이라면 이제 9월부터 굉장히 뭐 시간이 빨리빨리 가잖아요. 그러므로 저희들이 미리미리 맞아야 되는 백신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거를 연령별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분은 선성욱 내과 전문의십니다. 8월이 되면 되게 이제 학부모들이 좀 바쁘시잖아요. 뭐 어린 자녀 두신 가정은 또 어린 자녀 둔 대로 또 대학교는 대학교대로 다른데 그걸 조금만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요즘에 어떤 게 좀 바뀌고 특히 뭐 대학생 같은 경우들도 과거와는 조금 달리 백신 받는 게 좀 틀리다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 이제 대학교 갈 때 맞는 게 이제 뭐 보통 맞는 것들은 뭐 MMR이라고 이제 뭐 measles, mumps 뭐 이런 것들 네. 그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Tdap샷이라서 대상포진, 파상풍, 네. 파상풍에 대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대상포진 아니고 수두 주사 맞았는지 확인하죠. 수도는 어릴 때 한 살 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네. 한 번 더 맞아요. 근데 그래서 두 번 맞죠. 그래서 네. 이제 그거 맞았는지 확인을 해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 갈 때 꼭 신경 쓰는 게 이제 그 메닌자이레스, 뇌수막염 네. 그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타입 A를 주로 맞았었는데 요즘 이제 타입 B가 많이 유행을 해가지고 어떤 뭐 차이가 있나요? A하고 B가? B 그 큰 차이는 없고 그냥 그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본인의 뭐 어떤 증상이라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사실은 A가 더 치사율이 높다 그래서 조심했었는데 네. 요즘 이제 B 때문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뉴저지에서도 한 2번 큰 케이스가 있었죠. 그래서 저기 뭐 20대 친구가 하나 죽고 그러니까 네. 큰일 나는 그렇죠. 거지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제 타입 B 쪽으로 해서 많이 예방 접종을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립대학들 이런 데서 그쪽에 주사 맞은 거를 꼭 확인하는 그런 그 페이퍼 폼을 받아가지고 가는 걸로 얘기해서 그걸로 이제 많이 맞고 있죠. 여행을 가시는데 뭐 남미나 중미, 뭐 아프리카 가실 때는 꼭 맞는 게 헤파타이티스 A죠. A형 간염. 네. 그거 맞았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뭐 항체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장티푸스, 타이포이드 피버 그거 이제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그 시골이나 이런 데 들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말라리아 걱정을 좀 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 예방 접종도 하고 그거는 이제 먹는 약으로 하는 거죠. 네. 예방 접종은 아니고 타이포이드 피버하고 헤파타이티스 A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먹는 약 가져가시는 거는 말라리아를 위한 거고 그렇게 네. 보통 하고요. 그 다음에 성인들 예방 접종으로는 파상풍이죠. 뭐 10년에 한 번 꼬박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얘기 나오는 게 대상포진이잖아요. 네. 그렇죠? 대상포진 굉장히 많이 봐요. 굉장히 많이 봐요. 생각보다 대상포진에 걸리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점점 낮아지고 네. 있고 저는 20대도 봤어요. 사실 와. 20대도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고 네. 면역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노인분들한테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네. 그 FDA 공인받기로는 50세 이후로 맞는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요새 새로 나온 백신이 하나 더 있고 몇 년 전에 나온 게 있고 그래서 옛날에 나온 거는 하루 1년이 아니고 평생 한 번만 더 맞으면 된다 그랬었는데 네. 요번에 나온 거는 2번 하나 맞고 그다음 6개월 뒤에 한 번 맞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게 조금 더 성능이 좋은 것 같아서 네. 그 전에 걸 맞았던 분들도 다시 한번 권하고 있어요. 65세 이후
아니면은 어떤 만성병 때문에 폐렴에 취약하신 분들은 폐렴 주사를 맞죠. 그죠? 네, 폐렴 주사를 맞는데 폐렴 주사는 이제 5년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로 나온 게 있어서 프라브나 13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맞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네. 폐렴 주사가 이제 2개가 됐죠. 네. 그럼 이제 그것들은 이제 연로하신 분들 아니면 만성병이 있는 분들한테 보통 권해요. 자, 이제 마지막 11번째 완완. 이분이 진짜 딱 요게 맞게 굉장히 날씬하신 분이십니다. 얼마 전에 혹시 뉴스 들으셨어요? 중국의 한 여성이 새우꼬리에 살짝 찔렸는데 이틀 후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놀랐어요. 아니, 새우꼬리에 찔렸다고 사망을 해요? 이분은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한 겁니다. 새우꼬리 따위에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 근데 면역력이 떨어진 데다가 그게 감염이 돼서 하루가 지나니까 이만큼 부풀어 올랐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혈증이라는 그런 진단을 받고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가볍게 볼 거 아니죠. 감염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감염 이야기를 정말 축구도 잘하고 즐겁게 얘기를 잘하시는 감염내과 전문의 고판석 닥터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어떤 걸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방팁 몇 가지만 좀 주세요. 첫 번째는요,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내성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런 인펙션들이 병원에만 있다가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티까지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뭐 커뮤니티 콜 멀사도 있고 그래가지고 손을 깨끗이 씻고 또 이제 바이러스도 그렇게 많이 컨택트 때문에 퍼지기 때문에 손 항상 깨끗이 씻으시고요. 또 이제 백신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뭐 지금 플루 시즌은 끝났지만은 플루 백신 꼭 맞으시고. 그러면 당뇨병 환자도 감염에 특별히 여름철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특별히 뭐 비치 가지고 그럴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고, 왜냐면 살짝이라도 긁히면은요 거기에 인펙션이 금방 퍼져요. 그래서 뭐 조그만 물집이 터져서 생길 수가 있으니까 꼭 그 발 체크하시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금방 퍼져서 셀룰라이티스 오고 그다음에 골수염까지 올 수 있고 갱그린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꼭 체크하시고 조심하셔야 돼요. 감염이 된 거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보통 열이 많이 오르죠. 열이 많이 오르는데 보통 베비지아 케이스도 열만 나고 다른 심점은 거의 없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기침을 하든지 목이 아프든지 아니면은 뭐 배가 아플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죠. 뭐 구토도 할 수가 있고 설사도 할 수가 있고 그런 증상이 있고, 보통 이제 스킨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뭐 벌개질 수가 있고요, 부을 수가 있고 또 스킨이 이렇게 템피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뜨거워질 수가 있고요. 그런 거를 보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 똑같이 물냉면을 먹었는데 괜찮고 어떤 사람은 진짜 막 설사를 막 그냥 폭포수처럼 하고 그런 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부분 제가 봤을 때는 면역성이 좋은 분들은 거의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면역이 떨어진 경우에는 이런 인펙션들을 쉽게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보통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스테로이드제 드시는 분들 있죠. 이렇게 뭐 폐가 안 좋아서 COPD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많이 쓰거든요. 그런 경우나 뭐 이렇게 루메티즘 그것도 스테로이드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바이올라직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면역력을 떨어뜨려요. 루메티즘 병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많이 쉽게 걸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감염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인지 몰랐습니다. 사실 감염은 뭐 바이러스나 세균 말고도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섭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손 잘 씻는 거, 잠 잘 자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그 쉬운 거 못하는 우리들도 참 이게 좀 신경 좀 많이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11분의 의사분들 다 만나뵀습니다. 소화기, 그리고 심장, 또 부인과, 또 정형, 또 안과도 해봤고요. 여러 과를 다니면서 일단 오늘은 맛배기 영상입니다. 뭐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짤방이라고나 할까요? 이제부터 3일에 한 번씩 제대로 또 그 과에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미생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미생의 그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게 뭐냐? 정신력 이렇게 얘기를 한다. But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정신력이라는 건 그저 단지
구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도 스테미나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11분의 전문의와 짤막짤막한 맛배기 영상은 끝인 것 같지만 이제 본격적인 영상 세미나는 시작이 됩니다. 오늘 11분의 의사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차례차례 여러분을 찾아가게 될 건데요. 그때마다 어딘지 모르게 숨어있는 보물찾기가 있습니다. 그 퀴즈에 여러분이 정답을 올려주시면, 근데 정답도 틀리지만 일부러 재밌게 올려주시는 분, 이런 분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선물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영상을 준비한 거는 너무 뻔하고 너무 쉽지만 저희들이 실천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영상 세미나, 7월에 영상 세미나의 제목 기억하세요? 예방이 최선의 치료다. 바로 그것처럼 앞으로도 영상 세미나와 장미선의 의학 세미나는 예방에다가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을 찾아갈 영상 세미나 하나하나 보시고 여러분이 실천하실 수 있는 거 또 밀어놓고 내려야지 하시지 말고 right now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은 편안하게 계시니까 전화기 내려놓고 바로 운동하실 수 있고, 아, 오늘 저녁에 라면 많이 먹을까 하다가 아니 제대로 샐러드하고 생선을 먹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참 쉽죠? 자, 그러면 건강하게 시작하는 영상 세미나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잉그루드 병원은 뉴저지 및 미국 전역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우수한 품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입니다. 9년 연속 리프락 그룹의 최우수 병원으로 선정되었고 우수한 간호 서비스를 인정받아 미국 내 7%의 병원만이 획득하는 간호 부분 우수상인 매그넷상을 2002년 이후 4회 연속으로 수상하였습니다. 잉그루드 병원은 미국 내 빠르게 성장하는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봉사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3년 설립된 잉그루드 병원 한인건강센터의 여러 한국인 직원들은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과 환자 가족분들이 보다 쉽고 편안하게 병원 진료 및 병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The moment you deliver a diagnosis of you have cancer turns that individual's world upside down the moment you say it, and also the entire family. We're supported by an amazing Korean American services program that provides unbelievable navigation and translation, support and nutrition and healthcare, wellness programs for our Korean American patients. 한인건강센터의 임무는 환자분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시작합니다. 로비에 들어오시는 순간 한인 직원이 친절하게 환자분을 맞이하며 가시는 곳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의사 추천이나 진료 예약뿐만 아니라 외래 환자 진료 및 응급실에서도 한인건강센터는 환자분들과 가족분들 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또한 한인건강센터의 직원들은 매일 병동을 돌며 입원해 계시는 환자분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애로사항이나 불만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리려고 적극 노력합니다. 잉그루드 병원은 한인 커뮤니티의 성장에 발맞춰 여러 건강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건강을 위해 건강 박람회와 무료 검사, 교육 세미나 등을 1년 내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잉그루드 병원은 미국 내 한인분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